2018년 6월 5일 화요일 영화로 보는 베트남 2부 촬영 중입니다. 굿모닝 비엔남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2부로 처음 제작한 게 지금 처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저희가 한 번도 이렇게 2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 방송 1부를 저희가 찍었을 때 이게 1부가 아니었고 원래 한 편이었어요. 한편 원래는 두 부를 나눌 생각이 없었죠? 네, 그때 날짜가 5월 20일이었나? 그때 아마 찍었던 5월 날짜가?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 갔다 오신 다음에 네네네, 저희가 맞습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만나 찍었는데 그때 아무 준비 없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네, 그래서 첫 사실은 번째... 이게 굿모닝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 둘이가 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봤죠. 근데 제가 지옥의 목식으을 그때 안 보고 찍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찍다 보니까 뭔가 얘기는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이 프로가 저보고 방송을 한번 얘기를 해보래요. 그런데 그래서 네, 얘기를 했죠. 근데 너무 허접해. 제가 거의 한 20일 가까이 복귀를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쨌건 방송이 좀 늦게 네. 업로드되다 보니까 네. 조금 시간이 있었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걸 2부로 나눠서 편집을 하고 사상 초유의 2부작. 그렇죠. 이거 방송을 빼버리고 지금 2부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2부가 또 먼저 올라갈 건데 이 앞으로도 찍은 방송이 저희가 지금 하이퐁 특집 뭐 여성시대 특집, 베트남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특집 뭐 기타 또 방송이 뭐 몇 가지 인생 있는데 극장 뭐 이런 걸 네, 찍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좀 나중으로 미루고 네. 2부 먼저 찍어서 지금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그 시일 내에 만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이번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 되게 네네, 유명한 그렇죠. 영화죠. 베트남전 관련해가지고는 제일 유명한 작품이라고 봐도 될 것 그래서 같아요. 뭐 어느 신문사인가 어디 잡지사인가 그 선정한 건데 세계 100대 영화 중에서 28인가 26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화라는 영화. 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류의 영화입니다. 왜냐면은 때를 부시니까 그런 거 아니죠. 큰 재미가 없더라도 작품성? 이런 걸 좀 보고 나서 봤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있어 보여. 아 맞아 그런 거 있습니다. 있어 보이는 영화죠. 있어 보여. 이런 영화 또 본 거 뭐 있나요?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있을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지금 저는 생각이 안 나네. 벤허 벤허 봤는데 예. 야 이것도 3시간이 넘어. 옛날 영화들은 꽤 길었나 봐요. 길어요 되게. 그것도 별로 재미는 없는데 이게 또 약간 기독교적 세계관과 결합돼 있고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작을 얘기를 하니까 네. 언제 봐야지 하는 숙제 같은 거였는데 보고 나니까 숙제 해결한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음식을 처음 먹어본 음식이 있는데 네. 안 먹어보고 나서 맛없다 하는 거랑 아 그렇죠. 먹어보고 맛없다 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부 같은 영화도 저는 봐야 되는데 아직 그건 못 봤습니다. 대부를 보셔야 돼요. 그것도 약간 그런 숙제 느낌 아닌가요? 재미있는 대부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도 있어요? 같은 감독 영화인데 되게 네.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대부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대부 1편을 복습하고 봤거든요. 아, 지금 이 영화가 지금 지옥의 묵시록이 대부랑 네, 그 코폴라 감독 영화인데 사실은 이제 지옥의 묵시록을 찍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이 대부를 찍으면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요 분이 영화를 제가 또 복습을 했는데 또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이런 것들 약간 뭐 대부랑 이건 대부 같은 경우는 워낙 러닝 타임이 길다 보니까 네네. 조금 늘어지는 감은 있긴 하지만 네. 이런 영화도 딱 좋습니다. 보고 나면은 있는 척하기 좋아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는 봐봤어.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봐야지 영화에 대해서 논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봤다라고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유명한 영화고 베트남과 관련됐다 보니까 제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그 댓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얘기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댓글이 자꾸 밀리게 돼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축하할 일이지 않습니까? 또 아 맞아, 어마어마한 이걸 까먹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나서 댓글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저희가 그 팟빵 선정 6월의 팟캐스트 무려 2달 만에 2달 만에 저희가 3월 27일 날 방송을 시작해서 2달이 안 걸렸죠? 4월, 5월 방송을 하고 나서 6월 첫 번째 날 네. 제가 방송이 150개가 저희는 팟빵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른 플랫폼에서 듣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은 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팟빵에서 6월에 방송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가 좀 안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6월 1일 날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8개가 뛰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또 궁금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이슈가 터졌나? 갑자기 베트남에 폭탄 날라왔나? 뭐 그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메인에 걸려 있더라고요. 메인이다. 저희가 또 메인 좀 궁금한 게 이거 그냥 다 해주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전혀. 아니요. 이게 돈 주고 주목팟이라는 데다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거기다 광고를 하면 일주일에 55,000원입니다. 이야.
그런데 30개를 매주마다 신청을 받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30개를 랜덤하게 띄워주는데 일주일에 55,000원, 2주는 11만 원, 한 달을 채우면 22만 원이죠. 저 20만 원 굳었네요. 이 주목팟은 딱 10개만 선정합니다. 10개만. 10개만. 아, 저기 10등가 안 된 겁니까? 10개만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는데 네. 저희가 그 중에서 숫자 2등. 2등? 네, 2등입니다. 2등. 그냥 가나다라 승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요? 아, 그런가? 뭐 저런 굿모닝이니까 기획이니까. 아니 어쨌건 그 추천 방송 딱 페이지 눌렀을 때 네. 상단에 나머지 3, 4부터는 스크롤을 내려야 볼 수 있는데 저희는 물론 메인에 노출되긴 하지만 네. 눌러서 볼 수 있는 걸로는 이제 해당이 되고요. 아, 또 이게 다 청취자분들의 사랑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애정 어린 관심 때문이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이 부족한 게 많겠지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많이 네네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선정해 주신 팟빵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큰 감사의 감사의 말씀. 말씀드립니다. 뭐 첨언 사족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팟빵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저희를 또 크리에이터라고 칭해 주시면서 크리에이터. 맞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우, 나 뜨겁네요, 되게 이거. 그 매월 매달의 그 크리에이터로 선정되신 분들은 팟빵 스튜디오로 초청을 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뭐 피드백도 나누고 뭐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언제 만날 수 있냐고 하는데 저희가 베트남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시간 내서 한번 가보려고. 가보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가게 되면은 또 무슨 얘기를 하실지 사실 궁금하긴 한데. 그냥 뭐 사는 얘기 좀 하고 마는 건가? 어쨌든 얘들이었어. 약간 이러시면 어떡하지? 그 얘기를 하고 나누고 와서 또 저희가 네, 방송으로 말씀 또 한번 후기 드릴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그리고 저희 또 네. 중요한 가장 중요한 또 이벤트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여기 댓글 읽어드리기에 잠깐 앞서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4화까지 방송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호외로 나갈 것까지 포함하면 뭐 좀 더 많은데 네. 일단 정규 편성할 예정으로는 14화까지 편성해놓은 상태인데 14화까지 진행하면서 2018년 5월 26일 날 팟빵에서 댓글 남겨주신 망원동 옥탁님께는 굉장히 저희가 감동스럽게 이제 네. 울면서 아유, 댓글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추가적으로 한 2주 정도 있으면 나올 방송인데 그렇죠. 2, 그때 3주 한번, 정도 있다가 네, 들어주시기로 들어보시면은 하고 뭐 제가 네네. 또 언급 드렸거든요. 더 밀리기 전에 6월에 와서 댓글을 네. 남겨주신 분들께 먼저 댓글을 읽어드리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불씨 96님. 그래서 뭐 어이 또 정주행 해주시고 또 페이스북에 공유해주셨다고 하시니까 되게 감사드리네요. 여기 또. 네네, 이분이 또 페이스북에 댓글도 남겨주셨고 해주셨는데 하여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이 은근 유익하고 매우 재밌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익하기도 하면서 약간 뭐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이게 또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인데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유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디서 못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뿐이죠. 네, 일단 뭐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네, 두 번째가 이 선생님. 다시야 찾아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프로그램 된다고 해주셨는데 네네. 잘 되면은 뭐 다 이 선생님한테 청취자분 덕분에 아니겠습니까? 이분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6월에 바로 이렇게 추천 방송이 그냥 그 막,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티슈님. 그래서 뭐 좀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베트남에 관심이 많아서 언어를 배우려고 생각 중이시다. 뭐 정중해 주셨다고 하니까 되게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생생합니다. 저희는 이거 뭐 조금 거짓 없이 가감 없이 그냥 그렇죠. 뭐 아주 뭐 싫은 거 좋은 거 그냥. 살아있는 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어 공부하시려면은 힘드실 거예요. 사실 저는 성조가 많아서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듣기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뭐 단어 외우기가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를테면 뭐 살래 그 세일이잖아요. 세일을 그냥 살래라고 읽어도 되고 네. 그렇게 외우면 살래 하면 SALA 살래가 되는데 네. 베트남어는 이게 성조까지 외우지 않으면은 단어가 틀리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원닷컴님께서 네. 일주일 만에 정주행 완료한 직장인입니다. 7월에 회사 휴직을 내고 베트남에 짧게나마 어학을 배우려고 오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네, 하여튼 힘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7월이면 저희가 한참 더우실 때 오시네요 또. 또 그게 진정한 베트남을 맛볼 수 있는 또 맛을 봐야죠. 그런 것 같습니다. 맛을 보는. 네, 그때 와보시고 이래도 내가 베트남을 사랑한다 싶으시면은 그때는 오실만하죠. 휴직 말고 퇴직하시고 어디 다니시는지 모르잖아.
국정원? 아 뭐 되게 막 어디 뭐 상무 전무이사실 수도 있는데. 아이고 그러실 수도 있구나. 어디 이봐도 겸손해야 된다고. 다 나 내 또래인 줄 알아. 네, 아유 다 우리 같은 줄 알아 사람이. 네.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이디를. 장원 곧 휴가철이야. 뭐. 위험했어. 네, 우리 장원아 곧 휴가철이야 님께서 님께서 노래 저작권에 안 걸리나요? 남겨주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몇 화였죠? 그 벚꽃 엔딩을 깔아드린 방송이 있었는데 초기 방송이죠 저희가. 제가 그 원래 페이드아웃을 항상 하는데 그 깜빡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편집이 끝까지 되다 보니까 노래가 다 들어갔는데 하여튼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제가 다시 이제 이거를 자르든지 편집을 좀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그때까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생각 못한 걸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적해 주시네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네네. 또 버스킹 형님들이 잘 보니까 이런 걸로는 그렇죠. 이런 걸로는 뭐 아이, 이해해 주시겠죠. 제가 음악 되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네, 저도 사랑합니다. 버스커. 그리고 또 열혈남아 1님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회사로 그러니까 뭐 출장 오실 거라고 했었는데 네. 출장을 아마 못 오시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뭐 관광 오시면은 뭐 저희 뭐 연락 주시면은 뭐 꼭 저희가 시원한 짜다 한 잔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댓글이 길어가지고 여기는 그 완자님께서 WANGGA님께서 베트남에서 요식업을 꿈꾸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시면서 네. 베트남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이제 우연히 우리를 만나게 되고 또 듣게 된 청취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연히 굿모닝 베트남이 아니라 비엔남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이름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베트남이 아니라 비엔남. 괜찮습니다. 아마 한국말 거기서 거기죠. 뭐.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질문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질문에 대한 내용은 뭐 제가 댓글로 남기긴 했는데 혹시 이프로님께서 또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1번, 짧게. 2번 같은 경우는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또 지역별로 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 호치민이랑 하노이 쪽 어디 쪽 오실지 모르겠는데 네. 오시는 곳에 따라 좀 집값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저번 주말에 호치민을 갔다 왔는데 네. 600불을 주니까 수영장 있는 집을 주더라고요. 집값이 더 싼가요 하노이보다? 싸죠. 아 그런가요? 집값이 쌉니다 이거보다. 오, 그래서 보니까 물론 원룸이긴 한데 뭐 한 500불 풀옵션 500불에서 600불 정도 주는 집을 구하면 네. 호치민은 수영장이 딸려온대요. 아. 돈마다 하나씩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도 비싸고 그러니까 네. 좀 많이 살지 않는 곳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는 워낙 또 도시가 전체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뭐 어디 또 뭐 한인타운도 있긴 하지만 어디 한 군데에 몰려 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젊으신 분들은 또 외국인 거리도 많이 살고 하시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오시는 곳에 따라서 또 집값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네네.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치안 같은 경우는 뭐 안전한 편이죠. 안전하죠. 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네, 상대적으로 뭐 한국만큼의 치안을 기대하시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괜찮은 편입니다. 저는 뭐 은근히 한국보다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긴 했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야. 호치민 쪽에 소매치기 많대. 네네. 그리고 또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저희는 목숨이 2개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좀 위험한 게 많이 위험하죠 사실 오토바이 예. 운전하시기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릴 때부터 자전거랑 오토바이 탄 친구들이라서 네. 여기에 도로 환경이 익숙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안정감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좀 위험해서 저는 안 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 환경에 네. 대해서 질문해 주셨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조만간에 한번 또 교육 전문가분을 한번 모셔보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저희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자식이 없어요 아직. 네. 와이프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한인 브로커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믿으실 만한 분을 만나면은 네, 비슷비슷하다. 네. 생각합니다. 될 것 왜냐면은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단가는 한국어치가 비싸긴 합니다. 아 물론 비쌉니다. 네. 뭐 인테리어, 뭐 컨설팅 모든 업종. 모든 다 비싼데 네. 문제가 뭐냐면은 AS가 깔끔하냐 깔끔하지 않냐 그 차이입니다. 그거고 한국말이 되면은 마음껏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수 틀리면 한국말로 되기 때문에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 말은 수틀려도 말이 말이 안 됩니다. 돼요. 왜냐면 일대로 뭐 인테리어 쪽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가 이전을 하면서 인테리어 업체를 베트남 업체를 구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주 속을 많이 썩이더라고요. 네. 한국 사람이면은 되게 기본적으로 이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를 계속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식당을 요식업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뭐 네. 식당을 내신다거나 오픈하실 때 네. 맡겨 베트남 업체 쓰셔도 되는데 네네. 맡기셔도 상관없는데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그 계약 네. 조건을 세우실 때
돈을 먼저 주시면 안 되고 한 20-30% 정도 먼저 주고 이제 그 성공불로 다 됐을 때 그 돈을 줄인 방식으로 하셔야지 네. 조금 더 그런 베트남 사람하고 사업하실 때 좀 안정성을 키우실 수가 있을 조금 것 더 뭐 같고요. 골치가 안 아프시겠다 싶으면 한국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또 뭐 사업 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네. 뭐 대답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알바 같은 경우는 이게 베트남에서 비엔남 웍스 이런 그 네, 사이트가 있습니다. 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통역 같은 경우는 뭐 또 통역하는 페이스북 직원들은- 페이지나 이런 거에서 많이 네. 벌 수가 있고요. 통역은 뭐 한 명만 알아놓으면 그 한 명 통해서 벌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페이스북 메신저나 네. 아니면은 뭐 카톡 저희가 오픈 카톡 열어놨으니까요. 뭐 연락 주시면 또 저 도움 드릴 수 있는 도움 건- 드릴 수 만큼은 네, 또 드릴 수 도움을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호치민은 영어로 좀 전체적으로 잘해요. 되는데, 호치민 진짜 네네. 잘해요. 네. 호치민은 그래도 일군 뭐 이런 데 가면은 할머니들도 영어를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시장 할머니도 뭐라 그래요? 1군 끼며 $1 이럽니까? 초콜릿 아 초콜릿. 아 그래요?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하노이 쪽은 또 영어가 조금 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았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 읽는 게 지금 20분이 가고 있어. 아 이러면 안 돼. 안 이러면 돼, 안 안 돼. 돼. 그리고 또 블링 두두님의 남겨주신 네. 댓글입니다. 팟캐 여러 분이 할 때 그렇지만 처음 댓글을 남기십니다. 혹시 네. 1년 정도 살게 되어가지고 동아줄이어 잡고 싶은 심정에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1년 정도면 뭐 주재원으로 잠깐 나오시는 걸까요? 파견 근무로? 뭐 어학을 나오시는 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오시면 좀 좋은 일 있으시면 좋겠고요. 네네. 부산 사람인데 찐한 대구 사투리. 대구 사투리. 네네. 그리고 저는 대구 표준어를 그렇죠, 쓰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친절한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는 착한 동네 오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원하 곧 휴가철님이야. 일단은 뭐 축구 같은 경우는 국내 리그 국가대표 23세 대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나중에 스포츠 특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예. EPL은 인기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동네 펍 가시면은 EPL, 세리에, 뭐 라리가 뭐 어디까지 보더라. 독일 리그도 중계를 하고요. 다 봅니까? 다 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 맥주 먹으면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열이 엄청나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독일 리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손흥민 씨 옛날에 안 나오면 뭐 보기 힘들었는데 그런 좀 약간 변방 리그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에 맞다면 제가 사우디 리그까지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축구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 초청하면 좋은데 엄청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박 감독님께서 듣고 계시면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 VIP로. 왜냐면 뭐 예전에 또 인천에 저희가 또 축구 선수 있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뛰었던 쩡인가? 네. 그 친구가 아마 예전에 신한은행 광고 모델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박항서 감독님께서 이제 23세 대표팀을 좋은 결과 갖고 나서는 감독님이랑 이제 뭐 다른 같이 했던 해서 것 같아요. 예, 네. 하고 있습니다. 축구력이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완자님. 또 저희가 또 일도 일이지만 또 방송이 요즘 주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그리고 또 최욱 동생 네. 화이팅님께서 두 분 최고의 케미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네. 필리핀과 방콕에서 한 달 살기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노이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특집 한번 준비해드리고 네. 장소를 추천해드리면 저는 호따이 쪽 그렇죠. 저 호떠이나 호안게임 쪽. 그래 한 달 살기에는 한인타운 쪽은 좀 별론 별론 것 같아요. 같고. 호따이 쪽이 호따이가 저는 좋은 거 왜냐 같아요. 호따이 같은 경우가 이제 좀그 프리한 또 외국인 친구들과 맥주 먹기도 좋고 값싼 뭐 예를 들면 또 부동산도 좀 싼 편이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네, 뭐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을 드리고 이건 또 제가 댓글을 또 남겨드릴게요. 네 그리고 콩시미네 님께서 넣어주셨는데 이분도 한 달 살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달 살기는 저희가 한번 또 그래서 예.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어떤지 좀 의견 남겨주세요. 저희가 네. 한 달 살기인데 100만 원으로 한 달 살기. 뭐 50만 원 한 달 살기 50만 원 좀 빡세고 너무 작아? 숙소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 좀 계획 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한번 프로그램 짜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딱 그것도 주신 대로 저희가 맞춰서 네.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빠삐용 11님 또 오랜 우리의 오랜만에. 친구. 오랜 오랜만. old my friend. 오랫동안 사귀었던 일단 뭐 다 빠삐용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6월 팟캐스트 선정 빠삐용 11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댓글을 한 20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댓글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라면 스킵 안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댓글 읽는 건 여기까지 하고 네 제가 이제 본 방송으로 광고 듣고 본방송 가겠습니다. 나. 친구야, 우리 하노이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이 새벽 1시인데 호텔 체크아웃 이후에 오후 저녁 시간 동안 캐리어 맡길 만한 곳 없을까? 나만 믿어. 수화물 사이즈에 상관없이 단돈 9달러로 하노이 호텔에서 공항까지 수화물을 대신 배달해주는 더무빙 컴퍼니 서비스가 있잖아.
하노이 여행 아직도 캐리어 끌고 다니시나요? 수화물 핸즈프리 서비스 더 무빙 컴퍼니.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파티에서 댓글 남겨주신 분 댓글을 네. 빼먹은 것 같아가지고 짧게 다시 한번 댓글을 남겨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네, 우리 그 하노이 ISV 한국문학교사님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짜다 한잔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제가 네. 아직 시스템 내에서 댓글은 못 남겨드렸는데 저희가 꼭 연락 조만간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출장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을 수가 있어가지고 또 뭐라고 해야 돼? 준비를 좀 하고 만나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연락은 제가 꼭 드릴 테니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은 네, 꼭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앨리스님께서도 댓글 네. 남겨주셨습니다. 뭐 댓글 자주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감사드리고요. 항상 또 이런 분들을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언제든 뭐 시간 괜찮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시원한 짜다 한잔. 저희가 팟빵 말고 또 파티에서도 방송 진행하고 있고 그 많은 팟캐스트 다른 청취하는 곳에서도 저희가 확인하면서 댓글 남겨드리고 계신 분들 읽어드리니까요. 네. 꼭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 얘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올라가는 2부 영화로 보는 베트남 방송이지만 네. 실제로 시간 차이는 한 2주, 3주가량 되고 있는 방송입니다. 요상한 방송이 됐죠 지금. 굿모닝 베트남 스토리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납니다. 아, 저 슬슬 까먹으려고 했는데 네, 지금. 그 여자 이름 뭐였죠? 쩡. 찌영? 찌릿 아니. 쓸데없는 네, 얘기만 하고 하지만- 우리 메인 영화 이번엔 네. 지옥의 묵시록 편으로 지금 여러분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앞서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그 코폴라 감독님께서 만드셨고 영화 언제 나왔습니까 저희? 영화가 1979년 5월 10일 날 역사적인 처음 영화죠. 개봉을 했었던 영화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막 1975년도에 종전을 했으니까요. 종전됐으니까 이게 14년 만에 개봉을 했어요. 진짜 급하게 영화 만들었을 것 같아. 영화 찍는 시간 생각하셨으면은 또 네네. 거의 뭐 끝나자마자 만들었지 않나. 그렇죠. 이거 투자 생각하고 하면 진짜 아예 이게 전쟁 중에서도 아마 기획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게 초판본 같은 경우가 영화가 2시간 안짝으로 나온 영화인데 초판부는 153분, 네, 2시간 23분짜리 그렇죠. 영화였는데 이게 이게 리덕스번이 2001년도에 개봉했습니다. 다시 개봉을 했습니다. 이게 감독들이 아쉬웠나 봐요. 내가 이 부분은 그것도 좀- 그렇고 중간에 네. 이게 빠진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관객들이 영화의 내용을 이해를 많이 못했대요. 이 얘들이 왜 이러냐 네네.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영화도 있고 제가 봤을 땐 돈 벌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 그렇죠. 뭐 타이타닉도 막 다시 개봉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그렇죠. 한 번 찍어놓은 거니까 돈 따로 들어가진 않고 그렇죠. 뭐 한 번 더 하면은 또 수익은 또 들어오니까. 저희도 나중에 이런 걸 좀 참고해 뒀다가 그러니까 최근에 그 사담인데 베트남에서 곧 주라기 공원 개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라기 공원이 개봉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저 밑에 가로 열고 2015년 걸 다시 아시들이 상영을 하더라고요. 돈 받고. 저희도 앞으로 찍어놨던 방송에다가 덧붙여가지고 디럭스 컷을 돈이 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는 돈이 안 되니까 그 고생 안 네, 하겠다. 그 고생을 할 필요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또 짧게 영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주연 뭐 이런 거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주연은 뭐 그 찰리 신 씨 아버지 마틴 신이 거기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렇죠. 윌라드 대령. 윌라드 대령. 대위죠. 대위. 네. 그리고 유명한 분 말론 말론 블란도 블란도 씨가 그 커츠 커츠 대령. 대령. 멋있는 분 나머지가 그리고 나오고 로버트 듀발 누군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킬고 대령. 킬고 대령.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이 한 분 나옵니다. 거기. 셰프? 아니요, 거기 그 사람 흑인 병사로 나와가지고 총 맞아 죽는 사람 있잖아요. 로렌스 피시번 씨가 나오죠. 로렌스 피시번. 이름 어떻게 다 아시네요. 이거는 매트릭스에 본. 사실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예. 위키를 보고 있고 우리 네. 프로님 안 보고 있는데 와 이름을 착착 얘기하네요. 멋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사실. 그래서 이분이 매트릭스에 나왔던 그 매트릭스 하면 저는 그 뭐야 요원밖에 모르는데. 네오 친구, 네오를 트레이닝 해주는 그 덩치 크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 것 같아. 그 사람이랑 이 모습이랑 네네. 너무 달라요. 네. 이 사람은 이게 18살 때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되게 빼빼마한 모습인데 네. 거기서 영화에 풍채가 이만하게 나오잖아. 이게 그 흑인 무슨 명사죠 이게? 영화 내에서 어떤 역할이었죠? 거기 총각병사인데 총 맞아 죽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죽는 친구. 같이 배 타는 사람이 배 타는 사람 중에서 뭐 처음에 제일 먼저 죽는 친구예요, 그 사람이. 저도 이걸 영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굴 이목구비가 대충 맞더라고.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또 잠깐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은 지옥의 묵시록 영어로 명칭이 어떻게 되죠? 아포칼립스 나우. 아포칼립스 나우. 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포칼립스가 그거 아니겠어요? 나무 이파리 뭐 이런 건가요?
아 성경이 나오는 성경이 그런 나오는 거 같다. 아포칼립스잖아. 성경이 아포칼립스 나오나요? 내가 성경책을 봤는데 모르겠어. 뭐, 아닌가? 어쨌든 아마게돈이지 그래. 성경 아마게돈이고. 그렇죠. 네. 뭐 하여튼 뭐 안 이 좋다. 지옥의 묵시록 지옥이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종려상 수상, 2개인가 받았을 겁니다. 아카데미 촬영상, 음향 효과상 수상, 네. 작품상, 감독상, 나무조연상, 쭉 편집상 다 받았고요. 이 1998년도에는 미국 영화 연구소 AFI에 따른 100대 영화 중에 28위 아, 선정된 기억하고 영화입니다. 있었어. 네. 할리우드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화 중 하나라고 꼽힌다고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좋은 게 네, 아는 척하기 좋다. 그렇죠. 야, 이거 아는 척 어디서 해야 될까? 베트남 전쟁 얘기할 때 이 봤어, 안 영화 봤어? 얘기하면은 이거 영화 안 보고 베트남 전쟁을 노나? 이 멍청한 놈들, 이런 교양 없는 놈들이랑 술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딱 박차고 나오시면 이제 이 친구는 좀 배운 그럼 친구. 옆에 계신 한 분이 나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라고 하시면 이제 할 말이 없으시는데.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전에 리뷰했던 굿모닝 베트남이랑 다르게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영화를 그렸습니다. 아 그렇죠. 이전 영화는 그냥 그 맛보기 맛보기 겉에서 그냥 훑어보는 정도? 그런 영화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좀 그 안쪽에 있는 진짜로 전쟁이 어떻게 사람을 망치는지에 대한 영화입니다. 영화 1부에서 크로나워가 마지막에 띄워줬던 이 워러 원더풀 월드라는 제가 배경음악을 띄워드리면서 영화를 1부를 마무리했는데 그 워러 원더풀 월드가 나오던 장면이 그나마 좀 전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내용을 이제 시즌짜리 확대해 놓은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라고 내용.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있는 요원 있죠. 그 사람. 그렇죠. 윌라드 대위. 윌라드 대위인데 네. 그 사람은 이제 위에서 지령을 받는 겁니다. 그 커츠 대령이라는 되게 전설적인 인물을 암살해라. 그래서 캄보디아 국경에 숨어 있으니까 잡아오라 하면서 캄보디아 국경까지 넘어가는 이제 그 과정을 그렇죠. 보여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전쟁에 사람을 어떻게 미치게 만드는가, 네.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이거 나무 위키에서 나누기도 했지만 이게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고 이 프로는 영화 평론을 좀 했었던 사람이었어서 대단한 제가 거 이제 아닙니까? 그런 그 세부적인 기억력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어떤 단계였는지 막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느꼈던 내용들을 네.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또 거기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좀 읽어드리고 네. 제 의견도 좀 덧붙이고 하는 방식. 왜냐면은 이게 좀 한 4컷 정도 큰 씬이 나오는데 큰 씬 이거는 나무 위키에서 나눴긴 하지만 네네. 영화를 보시면 알 거예요. 더 세부적으로 좀 나눠지긴 합니다. 그런데 주 메인 사건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저희가 4컷 정도로 네. 나눠서 진행을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일단 뭐 이게 아마. 4컷 이런 주요 영화 4컷이지만 일단 시작 단계 말씀드렸던 처음에 끌려가기 전까지 끌려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지령을 받고 떠나기 전까지의 단계 그냥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윌라드 대령이 대위 대위가 미쳤다. 왜 미쳐 있었죠?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즘엔 뭐 대마초가 요즘에 좀 의약용품으로 다시 뜨기 시작하는 게 좀 그런 네. 게 있대요. 아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요즘 대마 밭을 사서 연구를 한대. 의약품을 중국 정부랑 같이 연구를 한답니다. 네네. 뭐 별개 문제인데 하여튼 영화를 보시면 처음에 네. 주연이 좀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옷 벗고 막 날뛰고 술에 몸 술 쩔어가지고 먹고 막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마 임무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목적 의식이 없는 거야.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 일은 전쟁이 끝났고 전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임무를 마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임무를 이제 받죠. 받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팀을 꾸린 다음에 네. 첫 번째로 이르는 곳이 헬기장. 헬기 부대. 이게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죠. 이게 이 영화의 명장면이라고 꼽히는 장면이죠. 제일 재밌는 장면인데. 제일 재밌는 게 아니라 여기만 재밌는 장면이에요. 사실 그래. 포장하려고 해도 영화가 재밌진 않아 그렇게. 영화가 재밌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에서 협찬을 안 해줘서 네, 헬기를 헬기를 필리핀에서 빌려가지고 찍는데 필리핀 내전이 생겨가지고 그게 아마 독재 정부한테 빌린 걸로 알고 있을 때 그 마르코스인가 그 친구가 아마 필리핀에서 옛날 독재 정권 할 때 돈을 주고 헬기를 빌렸는데 또 많았대요. 또 내전 상황이다 보니까 헬기 대여가 또 자유롭지도 못하고 네. 약간 또 뭐 태풍도 오고 뭐 이래가지고 좀 그래서 문제가 헬기 뺏어가기도 하고 예, 그것 때문에 뭐. 장면 촬영이 무제한 연중이 되니까 다른 것도 찍고 오자. 네. 다른 것도 찍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그래서 이게 제작비가 여기 나오는 모든 게 CG가 없이 들어가고 다 사람이 실제로 작업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3,100만 불? 3천만 불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은 네. 아바타랑 비슷하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코폴라 감독이 영화를 찍고 나서 생활고에 찌들려가지고 네. 힘들었대요, 되게.
영화 자체는 흥행을 꽤 한 영화지만 워낙 워낙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투자도 많이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자기네들의 그 정책에 우호적인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헐리우드라는 그 거대한 산업 집단에서 투자를 하는데 영화를 뭐 대놓고 지옥의 묵시록이니까 투자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코폴라 감독 같은 경우가. 그리고 또 잠깐 영화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혹시 그 영화 아시나요? 하정우가 나와가지고 하자고요.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이병을 그 가르치는 통신보안 CP 이병 허지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너처럼 그렇게 느리게 말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알겠습니다. 통신보안 CP병장 유태정입니다. 딱 신속 명확 정확하게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아니야 모르는 것 같은데. 손 대. 손 대. 손. 아 그거 용서받지 못한 자? 용서받지 못한 자 보셨나요? 아, 보진 않았어요. 이 영화가 엄청 재밌는 게 약간 지금 비슷한 내용이 있는 맞아, 것 같아요. 이 용서받지 못한 자 감독이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때문에 대학영화제 같은 네. 데다가 출품했던 건데 요게 병영, 군대 생활에 이런 거를 악습을 보여주는 거죠? 좋은 걸 보여준다고 해서 아. 국방부에 투자를 받았어요.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찍고 나서 국방부에다가 욕을 무지하게 먹고 깜빵에 갈 뻔도 했다가 뭐 각서 쓰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 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개봉했더니 군 생활의 이런 비리와 어두운 모습들을 다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걸로 성공을 해서 뭘 찍었냐면 범죄와의 전쟁을 찍었죠. 범죄전쟁 저희가 영화 얘기하면서 방송 찍으면서 많이 언급하지 않았나요? 언급했죠. 이게 무슨 명대사가 뭐였죠 여기서 나온? 저희 서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에? 예.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이 개새끼야 마 다 했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 개새끼들이 누구 서장이랑 사우나도 가고 골프도 치고 뭐 골프인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게 얼마짜리 수첩이잖아 하면서 그 옛날 기억이 나면 그렇죠. 하여튼 그 국방부의 후원을 받는 거는 정부의 후원을 받는 건 쉽지가 쉽지 않습니다. 않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영화 장면을 보면은 인상 깊게 보시는 게 그 킬고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킬고어 중령. 중령이죠. 전쟁을 게임처럼 즐기는 사람이죠. 이름이 킬이랑 고어거든요. 아 진짜 그렇다고. 맞습니다. 네, 킬이랑 고어. 킬이랑 고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정말로 뭐랄까요 전쟁이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미치냐라는 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아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훌륭한 지휘관이고 부하들의 존경도 받고 네네. 뭐 그런 상황이지만 있잖아요 그 서핑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을을 쑥대밭을 쑥대밭을 네이팜을 터뜨려 버립니다. 서핑하려고. 서핑하려고 물 바다가 좋다고. 그 저는 이게 감독이 대단하다 느꼈는 게 소재를 잘 고른 것 같아. 서핑이라는 소재? 예, 예를 들면 정말 무가치한 걸 위해서 네. 전쟁이 사람을 그렇게 막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걸 예. 예를 들면은 뭐 금괴, 맛있는 밥, 술 이런 걸 했으면 사람들이 공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미쳐버린 거야. 서핑을 위해서? 서핑을 해서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지. 네.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코폴라 감독한테 되게 놀랐는 게 소재를 정말 잘 고르는 것 같아요. 이야.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하고 되게 편한 거지만 사실은 이걸 때문에 누군가 목숨을 던지진 않잖아요. 서핑을 그렇죠. 위해서. 네네네. 맞죠. 심지어 축구도 아니야. 축구는 축구 때문에 전쟁 나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남미 쪽 이런 데는 뭐 싸움도 나고 네네네, 하는데 그럴 그런 수 있죠. 소재가 아니고 서핑이라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소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 자신의 그렇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게 저는 소재 선택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가 있죠? 또 여기 말씀드릴 거는 우리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영화에 우리 그 워러 원더풀드가 있다면 여기에는 이 꿀벌의 비행? 말벌의 비행? 뭐죠? 발키리의 비행이죠. 발키리의 비행. 여기에 기가 막히는 음악이 두 개가 나오죠. 그 도어스라는 밴드에서 만든 디엔드라는 노래랑 네. 디엔드 뭐 그게 약간 정말로 아더 원더풀 월드처럼 그런 반대편을 보여주는 그 모순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 그 노래 가사가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이제 인생이 끝장난다 약간 얘기인데 어디 깔린 영화죠? 어디 깔린 부분이죠? 그게 중간에 나옵니다. 그 중간에 깔립니까? This is end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보면 일단 네네.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나오는 건데 네. 거기 보다 보면 이제 이거는 정말로 노래 가사처럼 암울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네. 두 번째가 아까 말한 발키리. 발키리의 비행.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스타크래프트 해보시면은 해보셨어요? 해봤죠 당연히. 시즈 탱크 클릭하면은 나오는 게 이 노래 아닙니까? 아 그래요? 시즈 탱크를 계속 클릭을 하면 따따다다 따따따다다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모르고 그냥 따라 불렀어요. 네. 이 알고 보니까 그 뭐지 발키리의 비행? 발키리 비행. 아.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독일의 작곡가죠. 그 바그너 씨가 작곡한 노래를. 네. 그래서 또 그 킬고 대령이 딱 합니다. 애들을 쓸어버리기 전에 바그너를 듣자. 바그너를 이걸로 들으면 경고를 주자. 경고를 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바그너의 명작인 발키레의 기행을 잠깐 감상하고 올까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바그너는 히틀러가 가장 사랑했는 음악가예요. 아, 얘가 약간 좀 나치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되게 독일의 그 유명한 음악가인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반유대주의라든지 민족주의를 되게 강조하는 음악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반지의 제왕의 모티브가 됐던 그 니벨룽게르 반지라든지 그런 굉장히 독일의 그 독일 민족과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프로파간다하는 음악을 되게 많이 만든 사람이라 가지고 히틀러가 얘 완전히 광팬이었대. 아, 히틀러가 광팬이었다고? 히틀러 광팬이었대. 바그너가 히틀러의 팬이 아니라? 아니요. 히틀러가 바그너의 광팬이라서 예전에 막 유대인을 죽일 때 막 바그너 음악을 틀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럼 비슷한 맥락이네요. 영화의 스토리도 예, 그러면서 뭐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는 바그너 음악을 못 듣는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영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히틀러랑 니들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제. 네. 히틀러가 사람을 죽이려는 트는 음악을 미국 놈들이 틀어놓고는 이제 사람을 학살하는 거죠. 아,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전쟁의 끔찍함. 그런 걸 잘 못 느끼면 저는 어쨌건 이 영화 네. 명장면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속 시원하잖아요. 막 맞죠. 막 미사일 날리고 막 네이팜 터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기서도 서핑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다 이제 미쳐가는 거죠. 다. 네네. 진짜 총알이 깃발 치는데도 서핑을 서핑하자. 하고. 나 네. 상관없다. 옷 벗고 막 뛰어드는데 네, 그 장면에 이제 조연 중에 한 명이 서퍼로 출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런 우리 감독의 그런 전략적인 배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저는 그런 이 생각- 장면을 네, 통과하기 위한.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좀 재밌게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제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장면과 전혀 무관한 네. 이 킬고 중령이 이제 어디까지 배를 옮겨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까지 강가까지. 그래서 이제 강을 타고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관문 위문 공연장. 미스 뭐 12월 미스 5월 이런 5월, 친구들 미스 나와서. 메이, 네. 미스 디셈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근데 이건 좀 되게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소재죠. 예를 들면은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오마주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다른데 이게 오마주가 당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오마주? 이 영화 저도 뭐 선후 관계는 모르겠는데 네.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네.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헬기를 타면서 막 밑에 장병들이 막 매달리잖아요. 이렇게. 아, 네, 그렇죠, 네네. 제가 봤을 때 그 장면을 많은 영화에서 좀 오마주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월드워 Z 이런 영화 보면은 막 헬리콥터 타고 가면 좀비들이 막 산을 타고 가지고 마지막에 매달려가고 이러잖아. 아, 뭐 이건 뭐 헬기가 따라가고 헬기 매달리고 하는 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많이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 장면이 그래도 이제 뭐 보기에는 또 좋아요. 왜냐면 춤추고 춤추고, 노래하고 네. 그거를 보고 있는 우리 윌라드 대위. 그러면서도 뭐 또 전쟁이면은 또 안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또 그런 약간 좀 성적인 그게 빠질 수가 네네. 없으니까 네. 그런 걸 좀 언급하는 장면이 아닌가. 하지만 또 이런 그런 성적인 것들이 네. 전쟁으로 치유받은 마음을 회복할 수 없다는 없다라는 것을 거죠.
이 쾌락은 잠깐 지나가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누가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좀 인상 깊게 느꼈는 게 그 플레이보이 관계자로 되는 친구가 네. 그 뭐랄까 군인들이 튀어나오니까 딱 여자분들을 데리고 헬기로 바로 도망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네네. 하잖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결국 이것도 상업 논리다. 진짜로 이 사람들이 군대를 하는지 뭐 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해 왔으면은 네. 뭔가 좀 다른 좀 뭐랄까요. 굳이 뭐 성적인 이익은 아니지만도 예를 들면 뭐 사인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뭐 사진 한번 그렇죠. 찍어.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얄짤없이 바로 도망가잖아요. 저 신기했던 게 제 친구랑 네. 같이 봤는데 네. 이 장면에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여자애들 위험한 거 아니냐. 네. 물론 아직 지금 스크롤바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막 남자들이 막 환성을 지르고 있으니까 군부대에서 여자들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제가 군대에 갔다 왔지만 뭐 이런 당연히 위문열차 와가지고 공연하죠. 공연하는데 군인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위협을 합니까 여자들을?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에이 저 군대야 저 군대에서 어떻게 저렇게 해 말도 안 돼 하는데 그러는 순간 남자들이 막 무대 위로 올려들어가지고 미스 맞아. 메이 미스 12호를 뭐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데 맞아. 광기죠, 그게 전쟁. 광기 전쟁의 광기.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나? 다음 장면은 여기를 지나서 두렁다리 두렁다리 나오죠. 두렁다리 장면입니다. 두렁다리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제가 그 코폴라 감독이 되게 좀 그걸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안개라든지 뭔가 그 사람이 미쳐가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네네 맞습니다. 안개 그리고 최루탄이죠. 그 뭐랄까요? 네. 그 색깔 있는 연막탄 연막탄 이런 걸로 연막탄 그게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마음을 색깔별로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되게 화창한 날에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지나가다가도 이제 그게 뭐랄까 안개가 끼니까 안개가 끼고 공포감에 쌓이고 사람의 심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감독 같은 경우 이걸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죽는 사람 생기지 않습니까? 수총각으로 나오는 흑인 병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로렌스 피시번 아저씨가 네. 오발 사격을 하죠. 저기 막 지금 미쳐가지고는 배를 습격하면서 이제 막 개를 개가 있는지 모르고 네. 이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총을 갈겨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진행되고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이 결국은 또 그 원주민들인지 베트콩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총을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를 듣지 않습니까? 네네. 집에서 돌아와라. 너는 돌아올 네네. 자리가 있다. 맞죠? 그 또 설치가 좀 기가 막힙니다 이거.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다가 그 친구가 총에 맞아 죽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죽어 있고 이 친구는 네. 죽어 있고 카스테이프에서는 이제 돌아오면은 참 좋을 거다라는 그러면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거기에 있는 서퍼 그 친구는 미쳐버려가지고 이제 개만 찾고 있는 거죠. 개가 어디 네. 갔냐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영화적 장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네. 저 내피셜입니다. 이거는 감독 의도는 전혀 관계없고 저의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이죠. 네. 해석은 독자의 몫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코폴라 감독이 그걸 넣은 이유가 그 친구는 못 돌아간다는 거야. 전쟁이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님도 있고. 네. 근데 이 전쟁에서는 누구도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저는 말하고 싶다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죽잖아요. 제일 먼저 죽는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런 역할. 돌아갈 수가 없다. 돌아가도 네 자리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먼저 죽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꿈보다 해몽인 것 같아요. 영화는. 저는 해먹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네.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제 고등학교 때 이제 문학 뭐 이런 네. 언어 영역 시험 보잖아요. 네. 그러면 시에 대한 해제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많아 복잡하죠. 전쟁반이 뛰어다니고 무슨 뭐가 이거는 뭐 어떤 뭐 걸 어쩌고 형상화한 저쩌고 거고 저쩌고 한다. 하는데 나는 시인이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시인은 안 쓰는데 영화 감독은 다 세팅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근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시인은 생각하지 않고 썼는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네. 이런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넣어가지고 해석하는 거고. 물론 영화 감독도 뭐, 예, 그런 생각 할 수 있었겠지만 그냥 뭐 이런 장면 하면 좀 슬프겠다 했는데 아니, 해석이 이렇게 저는 될 그건 수도 아닌 있고.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 같은 경우는 소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왜냐면 영상이 미술이기 때문에 네. 예술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세팅을 하고 그 미장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세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미장센은 샴푸 샴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유명한 일화인데 그분 아세요? 알프레드 히치콕 씨? 알죠, 네 물론. 그 사람 손녀가 네. 거기 뭐 영문학과인가 어디 영화과에 진학을 했는데 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랑 그렇게 영화 얘기를 많이 했대요. 자기의 영화가 어떻고 예. 히치콕이랑 직접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영화 평론을 하라는 이제 과제가 나왔는데 네. 알프레드 히치콕에 대한 평론 영화를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야.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네. 할아버지랑 한 얘기를 적었는데 C를 맞았다고 하더라고.
군고 대몽이에요, 군고 대몽 사실. 이거 실화인가요? 실화라면 저도 뭐 들은 얘기라 가지고 이거는 장문을 못한 거 아니에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수가 자기 노래 노래방에서 부르고 7점 맞는 꼴 뭐 아니겠습니까? 맞으면. 그래서 이 장면이 두렁다리 장면에서 윌라드가 가가지고 너는 누구 부대 사람이냐 하니까 뭐 이게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막 전투 상황인데 네. 맞죠? 거기 막 참호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 벙커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막 그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난사라는 흑인 긴급한 상황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뭔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윌라드 대위가.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나는 당신 부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당신 내 지휘관 아니냐고. 아 그렇죠, 그렇죠. 당신 아닙니까 지휘관이?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왜 총을 쏘는지도 모르고 누구의 지시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누구한테 쏘는지는 알겠지만 뭐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걸 표현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미치게 만든다. 근데 진짜로 또- 피하 목적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네.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누군가의 총을 쏜다는 거죠. 소리가 나면 그런 장면들을 보면 또 인상 깊은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타크래프트에서 패러디가 많이 됐대요. 저거. 네, 스타크래프트 오프닝 장면에 나왔던 브로드웨이 저글링이랑 막 네, 그 히드라가 나올 때 마린 막 나와가지고 네. 하는 그 장면에 있었던 그걸로 이제 뭐 오마주라고 하나요? 오마주죠, 오마주. 오마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리스펙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은 아니지만 어쨌건 여기 위키에 나와 있는 상태로라면 마지막 장면 프랑스인 농장 장면에 대해서 그 전에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플레이보이 걸들이랑 이제 네, 그 연료 두 통에 거래하는 장면. 거래야 연료 두 통에 이제 그 뭐랄까 여자의 성을 사는 장면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거 좀 해제 좀 해주시죠. 해자라는 것 같은 거 말씀하시죠. 좀 해설 좀. 아 그거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그 남자의 그 애니멀 같은 그 스피릿. 본성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제가 재밌게 생각했는 게 서퍼랑 네. 뭐 미스 매돌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여자랑 이제 관계를 가지기 전에 장면이 나오는데 두 명의 장면이 나오죠. 그 예, 예. 흑인 친구가 수총각인 흑인 친구 같은 경우는 막 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막 문을 두드리고 막 동네 행패를 다 부리는 그런 네. 스타일인데 그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차분해요. 여자고 남자고 그러면서 얼굴에 그거를 칠하죠. 위장 크림 같은 경우. 예, 그거 뭐 맞습니다. 진흙을 칠하면서 약간 자기는 되게 주술적인 얘기를 하면서 약간 네. 제 생각에 뭐냐면 이제 이게 얼굴에 무언가를 칠한다는 건 제 생각엔 원시적인 뭔가 부족적인 막 그런 거 뭐 관습이 없는 뭐 그런 걸로 돌아가는 회귀를 한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거 네. 약간 이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약간 퇴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감독이 이 장면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네. 미쳐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미쳐갔다는 미쳐간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겁니다. 네, 이 그러니까. 장면이 1979년도 개봉 때는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네. 2001년도에 리덕션 되면서 네. 그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라고 해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쟁을 통해서 뭐 원시적인 무언가로 돌아간다라는 느낌 저는 되게 받았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앞에 있던 그 방정맞은 흑인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막 요즘 세대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세대 느낌이 좀 신세대 납니다. 막 한번 하고 싶어 막 이런 느낌인데 그 되게 뒤쪽 같은 경우는 뭔가 이걸 좀 진지해요? 진지하고 뭐 의식-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건데 진지할 장면이 아닌데. 그 심지어 그 여자도 약간 미쳐 있는 것 같잖아요. 여자도 막 이렇게 순종적으로 막 미쳐 있잖아요, 여자도. 미쳐 있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보면은 앞에 같은 경우는 약간 자기가 자본주의적으로 돈을 냈기 때문에 관계를 가진다라는 이런 뉘앙스라면은 뒤에 같은 경우는 그냥 참사랑이야? 뭐 참사랑은 아니야. 참사랑은 아닌데 뭔가 미친 거죠, 그냥? 미친 거 같은 근데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미친 걸로. 약간 그래서 서퍼가 얼굴에 뭔가 물감을 칠하거나 뭐 피칠을 하면은 그냥 거기서 미치는 것 같아. 이게 계속 약을 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을 하죠 심지어. 그러면서 또 진행이 쭉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르는 곳이 프랑스인 농장 장면. 그거 같은 경우도 또 전쟁이 웃긴 걸 보여주는 거죠. 프랑스 농장면이 뭐냐면은 그 프랑스 예전에 프랑스가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80여 년간 프랑스가 80 베트남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이제 뭐 전쟁이 끝나면서 네. 아니 85년도에 이제 75년도에 전쟁이 75년도에 끝났고, 75년 네네.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맞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독립을 했는데 그때 남아있던 참전 군인들이 이제 거기다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의용단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프랑스의 지배는 끝났죠. 네. 끝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미군이 지금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인데도 프랑스 사람들이 안 간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80여 년 동안 조상들이 계속 지내면서 여기서 베트남인들도 고용해가지고 뭐 밭도 일구고 했었는데 거기를 안 떠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발을 뺐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뭐 병사들도 고용하고 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경단을 만든 거죠. 네네.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장면인데 여기에 안개가 쫙 깔리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면 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DMBF 전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 감독은 이 장면을 넣었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이 뭐냐면은 중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막 반전 운동 이야기가 나오고 뭐 네. 정치인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죠. 절대 너희들은 베트남을 이길 수가 없다. 자기도 졌으니까 프랑스도 그런 얘기인가? 졌기 때문에 니들 못 네. 이긴다. 왜냐면은 얘들은 막 순수함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베트남 사람들 순수하게 전쟁을 이기고 싶은데 근데 프랑스나 미국 같은 강대국 같은 경우는 정치나 네. 표심에 의해서 좀 무언가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DMBF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이길 수가 있었다. 사람은 죽어갔는데 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역풍, 국내 내에서 역풍, 있었던 뭐 옛날로 치면 풍풍 네. 같은 거죠, 약간. 그렇죠. 네. 그걸 맞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죽음이 다 무가치해져 버린 거다. 왜 우리가 여기서 피를 흘렸냐? 우리 정치인들의 펜대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누군가 희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편이 남편이 죽었고, 아들이 자식이 죽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를 흘렸지만도 남아 있는. 남아 있는 거죠. 더 이상 네. 본국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미국 너희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때 또 여기 나왔던 남편을 잃은 여자 이쁜 예뻐요. 또 여자분이 한번 나오시는데 네. 이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순수함이 있고 양면이 있다. 사람들에게.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있고 괴물이 네.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얘기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뭐 감독들은 얘기를 많이 해요 관련된. 장치를 넣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떡밥을 던지는 건데 마지막 경계선인 것 같아 그쪽이. 실제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 전의 경계라는 경계니까 거죠.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진짜 괴물이 되거나 좋은 이제 의도를 통해서 뜻을 네.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베트남 농장에 있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내피셜인데 베트남 농장에서 네. 그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다 마지막에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렇죠. 네. 가족을 지킨다. 이 베트남 사람들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듣기엔 되게 불쾌한 이야기긴 하지만 자기네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네. 원주민들을 우리가 다 계몽시켰고 네, 애들이 맞습니다. 우리 없으면 굶어 죽는 애들인데 네. 그런 마지막 신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단계가 넘어가 버리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묵시록적 장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네. 정말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신도 없고 괴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얘기를 한 게 그 사람한테 선택지를 준 것 같아. 윌라드 대령한테 여기에서 남아서 이제 신처럼 살 거냐, 네. 신념을 가지고 신처럼 살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 단계를 넘어가서 뭔가를 해볼 거냐? 그 괴물이 될 거냐, 네. 전쟁에 미쳐버릴 거냐. 마지막에 생각엔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윌라드 대령한테 이제 라면 먹고 갈래랑 비슷한 얘기 같아요. 라면 먹고 갈래.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그거랑 비슷한 얘기 같아요. 왜냐면은 서로 마음에 드니까 눌러 살길 바라는 거지. 아 있어달라는 약간 그런. 제 생각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어차피 좀 거창하게 말을 한 것 같아. 네. 라면 먹고 갈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님들 중에서 라면 먹고 갈래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검색하시면 됩니다. 봄날은 간다에 나온 거죠. 네,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장면이 남의 땅을 억지로 지배하는 것에 대한 무의미한 죽음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맞죠. 다시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윌라드 대위라는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맞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도 생각해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1장면 헬기 공습부대 장면, 두 번째 위문 공연, 네. 세 번째 두렁다리, 두렁다리, 네 번째 번째가 프랑스 인동대 이 장면들이 다 각각 무관한 장면이잖아요. 네. 물론 뭐 단계별로 파고드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런 어려운 단계들을 넘어가지고 마침내 커치 대령이 있는 원주민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말 재밌게 본 게 뭐냐면 처음 인트로 장면을 보면은 그 우리 윌라드 대령은 되게 미친 사람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부터 약에 처려가지고 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쓰레기로 나오는데 사실은 네. 마지막 장면에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제일 멀쩡하잖아요. 그 윌라드 대위 말씀이신가요? 윌라드 대령이 아, 예, 그렇죠. 사회에서는 술에 취한 사회 부정형자,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하는 그런 정신병자인데 네. 전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면은 그 사람이 제일 멀쩡해요. 제일 멀쩡하죠. 임무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이해하고 있고 네. 그 사람은 약도 안 하고 뭐 여자를 겁탈하지도 않고 사람을 막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지 진짜 않습니까? 멋있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 단계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반전을 시키려는 건가? 전쟁에 오면은 다 누구도 미친다는 거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이 하나만 있는 나라에 가면은 눈에 두 개인 사람이 미친- 병신이라고 네네. 라는 얘기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전쟁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 사람에서는 네. 그 윌라드 대령이 미친놈인데 전쟁광. 굉장히 멋있대. 전을 돋았어.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상 전쟁이라는 상태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 제일 멀쩡한 거야. 제일 멀쩡한 거야.
그 사람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셰프라든지 뭐 서퍼 같은 친구들 다 멀쩡한 멀쩡한 친구들이야. 셰프였고 되게 뭐 그냥 뭐 서브 선수였고. 예, 그냥 네. 쾌활한 친구들인데 그 이제 마지막 장면이 오기 전까지 보면 다 미쳐가잖아요. 그렇죠. 한 명 빼고 예. 주인공 빼고. 그래서 그 막 약쟁이 되고. 약쟁이도 되고 네. 막 심지어는 막 죽기도 하고 민간인한테 총을 쏘기도 하고 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 같이 동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킬고 대령 같은 셰프도 그렇고 마지막에 그쵸. 말단에서 총을 쏘는 친구들까지 보면 다 미쳐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도착한 이 원주민 마을, 캄보디아의 원주민 네. 마을에 왔는데 커츠 대령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인물이었는지, 윌라드가 죽이고자 했던 커츠 대령. 커츠 대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엘리트죠. 우리나라로 지금 육사 수석 졸업해서 국방부에 일을 해야 되는 3스타를 달 친구인데 그렇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서 평균만 따라가도 국방부 장관까지 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라고 평가를 윌라드 하고 우리가 묘사를 했죠. 주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근데 그린베레에 들어가서 네. 3번을 시험 쳤는데 다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그 그린베레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특수부대. 지금은 아마 특전사 출신 장군이 있는 걸로 알아요, 미국에도.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특전사 출신은 장군이 못 된다는 근데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부연을 설명해드리면은 굿모닝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자막으로 몇 년도에 몇 명이 맞죠. 왔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영화에서는 윌라드 대위가 혼자서 커츠 대령의 신상을 파악하면서 맞습니다. 영화가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커츠 대령은 육사를 졸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음 중간 넘어가서 넘어가죠. 또 이번에는 뭐 작전을 특수부대에 했다, 뭐 이런, 예. 지원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수부대에 왜 지원을 한 거죠? 글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좀 생각이 든 게 제 생각에는 좀 순수성을 찾고 싶은 것 같아. 전쟁의 순수성. 진짜 목적, 네, 진짜 목적. 군인의 참 목적은 참 전쟁이니까. 전쟁이니까 진짜로 그런 뭔가 앞뒤 뭐 이런 뭐 정치라든지 뭐 기타 이해 타산을 제외하고 네. 어쨌건 간에 뭐 중간중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 어떤 장군들이 뭐 베트콩 뭐 공산당을 몰아내는 작전을 뭐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네네. 어쨌건 간에 전쟁이라는 게 고대 전쟁을 생각하면은 순수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죽이고 내가 저 이기는 사람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뭐 목적이 여러 가지겠죠. 예를 들면 뭐 배가 고파서 뭐 영토를 침범했던 간에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생각하는 정치라든지 그런 헤게모니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누구 눈치 안 보고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사실 전쟁 아니겠습니까? 예전 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커츠 대령이 뭐 스타가 되면은 아무래도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고 정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자기가 야전으로 간다, 야전으로 야전으로. 간다라고 해서 네. 그랜베리를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뭐 베트콩이 예방 접종을 놓았는데 팔을 잘랐다. 그렇죠.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는데 네. 이제 커츠 대령이 그 윌라드 대위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진짜로 뭐 자기 썰을 들려주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변하게 네. 된 이유를. 네. 그래서 이제 뭐 전쟁 중에 어쨌건 어린애들은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네. 예방약을 놔줬는데 예방약을 놔줘서 좋은가 했더니 어디 가보니까 애기 팔뚝들이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데가 네.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예방약을 놔줬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뭔가 독을 놨거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예방약을 놨던 팔뚝을 애기 팔뚝들을 다 잘라갖고 오니까 이 커츠 대령이 뭘 느낀 거죠 여기서? 제 생각에 그냥 그거 이 사람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게 그 앞장면을 보면은 이제 커츠 대령이 윌라드를 잡아놓고 막 감금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다가 이제 막 신문지를 던져줍니다. 이제 뭐 린든 존슨 대통령이 막 전쟁은 이제 이기고 있다는 식으로 뭐 국회 의회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 뭐 어떤 특정 장군이 뭐 베트콩 소탕 작전이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한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당 굉장히 어려운 실상인데 네. 그러니까 커츠 대령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전쟁이라는 게 순수한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에 정치 뭐 그런 사회 문화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윗사람들의 논리죠. 그 펜 떼굴리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예방 접종을 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말 서구적인 방식 아니겠어요, 그게? 동양은 그렇게 안 하나? 그러겠네요. 진짜로 그 네. 서구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약간 인도주의적인 뭔가 네. 명분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베트콩이라는 그 공산주의자를 몰아냈지만 자기네들은 이제 그 좋은 일도 했다. 좋은 일도 했다라는 걸 하고 싶은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순수하게 무언가를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광기를 표현한 거긴 하겠지만 바꿔 말하면은 팔을 잘랐다라는 걸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커츠 대령이 그 이제 전쟁을 못 이기겠다라고 그때 판단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뭐 70년대 이후에는 반전 문화, 반전 운동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 표를 가져가야 되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그에 반대해서 진짜 목숨과 생존이 걸려 있는 베트콩 같은 경우는 끝까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죠. 전쟁을 하니까 배수진을 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자꾸 여기 영화를 보시면은 사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캄보디아 쪽에. 네, 맞죠? 그렇죠. 앙코르와트로 추정되는 이상 사원들이 많이 네, 나와요. 맞아요. 그거 네, 맞죠? 네, 네. 생각이 뭐냐면은 이제 커츠 대령인 이제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미친 방식이긴 하겠지만 돌아간 걸로 생각해요. 순수한 순수함으로. 그 원시적인 그 시절로 돌아가면은 자신의 그 살인과 광기가 다 용서가 된다고 해야 될까? 합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네.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커츠 대령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에 3번을 찍었는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 얘는 될 놈인데 왜 이렇게 안 될 길로 가려고 하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마침내 이제 3번 삼고초려 끝에 됐고 돼서 베트남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와서 전쟁을 하는데 매번 이겨. 그런데 상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만의 작전을 수행해서 맞죠. 이기다가 보니까 윗선에서 미움을 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또 이런 말을 또 했었잖아요. 참군인 소수만 있으면 이 전쟁 이길 수 있는데 그거죠. 팔 자른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 10개 사단만 있으면 이 전쟁 끝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팔 자른 친구들 얘기한 거였어요? 예, 팔 자른 친구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독한 베트콩 애들 한 10개 사단만 있으면 이 전쟁은 벌써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거기가 되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미국인들이 하는 전쟁 같은 경우는 그 장난처럼. 생존이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월급 받으려고 오는 월급 받으러 거고. 오는 거고 진짜로 윗사람들 뭐 대통령 한 명이 말 한마디 하나에 따라서 지금 그렇죠. 젊은 앞에 봤던 그 2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윌라드는 지금 윌라드가 아니라 우리 커츠 대령은 진짜 거기서 순수한 환멸감을 느낀 거고. 환멸감 느끼고 자기가 말하는 진짜 순수한 이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면은 생존의 위험을 느껴가지고 물불 안 가릴 수 있는 사람 10명만 10개 사단만 있으면 이 전쟁 벌써 끝이 났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커츠 네. 대령은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와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 국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도 커츠 대령이 있는 동안 윌라드 장면을 저희 따라가는데 그 전에도 이제 정부에서 군대에서 몇 명을 파견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암살하기 위해서 윌라드와 같은 사람을. 맞죠. 그 중에서 뭐 일부는 뭐 가다 죽었을 수도 있고 또 한 명은 가서 커츠와 함께 하기로 하고 가족한테 편지 보내잖아요.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다오. 그러니까 앞장면은 그렇게 길게 뽑은 이유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그 목적 없고 방향성 네. 없는 전쟁을 길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쳐간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결전 좀 재밌던 장면이 그 이제 결국 커츠가 죽음을 택한 거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국가죠, 뭐 종교를 만들었다 그래야 될까요? 그 사람이 네. 만들었지만 결국 별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위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목 막 매달려 있고. 매달려 있고 사람의 시체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무감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생각했어요. 제 생각입니다. 내 피셜이지만 예. 커치 대행 생각했을 때는 그런 지금 정치와 막 그 뭐랄까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웨스턴식 전쟁이 말고 예를 들면 제 과거를 회귀를 해서 그런 순수한 목적의식을 가지면은 이런 식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면 또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 이제 윌라드가 이제 커츠 대령 목을 따러 가기 전에 소를 잡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그렇죠. 장면이 딱 네네. 오버랩이 돼요. 두 장면이. 예. 그러면서 사람 목을 치는 거랑 소를 목을 치는 걸 보여주는데 커츠가 그 윌라드가 커츠의 목을 딴다는 것과 소 목에 떨어지는 네네. 거를 같이 파티하는 장면 네. 같은 데서 그거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결국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거는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건 사람이 소를 죽이는 거는 다를 거 없다. 그렇죠. 고대 시대의 네. 입장에서 때 순수한 사람들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그냥 사람의 본능.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장면에 공포, 호러 얘기하는 게 결국 커츠 대령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겪어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현대적인 무언가 네. 자신이 그 서구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전쟁을 해본 사람과 바꿔 말해서 그 원시적인 시대로 들어와서 과거로 회귀를 해서 네. 그 상황을 맞아본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은 느꼈다는 거겠죠. 과거 현재 어디에도 살 곳은 없다. 자유롭지 못하다. 인간은 이런 추악한 파괴와 그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 네. 벗어날 수가 없다. 결국 자기는 이제 공포를 느꼈다는 게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장면 속에서 또 커츠 대령이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미군 정부에서는 커츠라는 사람을 안 좋게 묘사를 하고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윌라드가 찾아왔고 네. 근데 자기 자식에게 자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유언 같은 걸 남겼지 않나요? 그래서 뭐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사회에서 그리고 있는 약간 전쟁 치왕이가 아니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순수를 꿈꾸는 남자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배신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 광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자신의 종착역은
죽음이죠.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네. 뭐 죽음으로서밖에 뭐 속죄라는 모르겠지만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 아니었냐. 아마 비친다는 건 그렇게 비치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약간 사이비를 만든 전쟁광으로 비칠 수 네, 있겠지만 자기는 가족들한테만은 그렇게 보기 싫었다. 않았던 그 거죠.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는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러면서도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윌라드가 죽이고 나서 보면 절을 해요. 커치한테. 아, 그랬나요? 사람들이 마지막 씬을 보면 절을 하는데 그 장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지막 씬을 보면 다 절을 합니다 이게. 예.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원시 부족의 그런 거 있잖아요. 강자를 죽이고 나면 숭배를 하는 뭐 그런 류의 뉘앙스가 그 네. 원시 부족들이 윌라드한테 네, 절을 하는 마지막에 장면이 장면이 거죠. 그래서 뭐 마치 그 블랙팬서에서 맞죠. 그 킬몽거를 이기고 그렇죠. 막 그 그런 것처럼 왕을 1대1로 다이다이 까서 이긴 사람 이기면 그 사람이 왕이 왕이 되는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적대적인 친구들이 절을 하고. 절을 하고 신으로 추앙을 하죠. 하지만 윌라드 대위는 그곳을 떠나면서 두 마디를 남기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공포. 호러 공포.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윌라드 말씀이신 거죠? 네. 커치는 그 순수함을 찾아서 그 왔다가 머물렀고 네. 윌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밖으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도 그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얼굴에 피가 묻고 가면이 묻어 있는데 그거를 막 씻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게 아마 그걸 겁니다. 그게 뭐라 제 생각에는 이제 가면과 피라는 게 제가 말하는 원시성 순수인데 그거를 씻고 이제 다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영화에 대해서 뭐 베트남 전에 대해서도 지금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뭐 평가를 하면은 이 영화는 진짜로 전쟁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영화가 멘트만을 남기기 위한 영화인가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무조건 무작정 반전 영화라고 보기에는. 코폴라가 무슨 생각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첫 번째는 반전 영화 같긴 해. 그렇죠. 그럼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기본은 뭐 참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전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끼워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렇지만도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피해자고 그렇지만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만약에 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한다면 저희도 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희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희 손자도 그렇고 손자의 손자도 그럴 거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과거고 현재고 다 필요 없이 그냥 할 거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얘기에 대해서는 동물. 자유로울 수 없다. 전쟁 관계도 자유로울 수 없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코폴라가. 아니,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앞에 있던 전쟁들이 좀 괴상하게 그려진 것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펜대에 걸린 놈들이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쟁. 바꿔 말하는 사람들은 약간 뒤쪽에 남아갈수록 약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생각했던 원초적인 전쟁인데 네. 결국 그게 충돌이라고 보지만 뭐 결국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다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감독이.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저희가 또 평점을 한번 매겨봐야죠. 이프로님께서는 이 영화에 대해서 저는 5점을 드리겠습니다. 5점 만점인가요? 네. 아, 5점 만점인가요?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영화 3점 주면 욕을 먹어야 멍청한 놈이라고. 솔직하지 않네. 이거 솔직하지가 않은 것 아, 같아요. 나 근데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런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저 5점 주겠습니다. 왜요? 10점 만점에. 아, 10점 만점에? 재미가 없어. 아, 재밌긴 해요, 사실. 어벤져스 제가 최근에 개봉했던 몇 점 줍니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몇 점 줍니까? 9.5점. 저는 아니 주겠는데 왜냐면 재밌잖아요. 일단 한 번 눈을 붙이면은 스탑을 할 수가 없어. 우르르 쾅쾅쾅 나오는 거. 아, 스탑을 할 수가 없고 끝까지. 저도 그런 영화 좋아해요, 사실. 네, 어쨌건 뭐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작품성은 잠깐 좀 뒤로 빼고 일단 상업 영화로 봐야 돼요. 네. 난 그런데 그렇게 봐야 나는. 이 영화는 제가 한 4번, 5번에 걸쳐서 본 것 같아요. 왜냐고? 재미가 없어. 사실 재밌는 영화는 아닌데.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방송을 찍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저는 보지 않았다. 볼 수는 있죠. 시작은 할 수 있지만 한 1시간쯤 보고 나서부터는 아마 안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감독이 씬 하나하나 이런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다 신경을 써요, 그 사람들은. 그러겠죠. 네. 왜냐면은 영상 예술이다 보니까 그걸 되게 디테일. 신경 쓰기 때문에 저는 영화가 재미없어도 그걸 좀 생각하고 보려고 해요, 계속. 네. 과연 영화를 복잡하게 보시네요. 네, 아니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얼굴에 기름칠을 왜 했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시즌에서 왜 네. 이런 영상을 썼을까? 영상을 틀었을까라고 저는 계속 그걸 좀 생각하고 보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저의 해석이 맞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네. 아마추어고 모르는 사람이고 사실 영화 안 본지 꽤 됐어요, 저도. 근데 저는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게 나왔거든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사실 재미있는 영화는 정말 안 보고 저도. 예를 들면 정말로 뭐 유명한데 재미없게 본 영화가 유명한데 재미없게 본 영화. 뭐 있습니까? 저 있습니다. 뭐였어요? 파이란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최민식 나오고 씨랑 장백지가 나오는 영화인데 봤어요, 제가 이 영화를 19살 땐가 20살 땐가 봤어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때 그 상위 영화 100대 100위 랭크에 예. 있는 것들을 고평점 순으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있었던 영화라서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국 영화 중에서 재개봉을 했던 영화예요. 아 진짜요? 팬클럽이 있는데 팬클럽에서 이걸 돈을 모아가지고 극장을 빌려가지고 재개봉을 시켰던 영화인데 제가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요? 재미가- 사랑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아니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네. 영화를 찾아봤더니 거기 답을 찾았죠. 이 영화는 40대 보면은 감동을 하면서 명작,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이런 최고의 작품이 될 그래요? 수가 있고 30대에 보면은 조금 덜하고 20대는 전혀 느끼지 못한 영화라고 해놨는데 제 마음을 전혀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영화를 보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최민식의 마음 이걸 연기를 그 뭐라 해야죠? 이거 몰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최민식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게 전혀 하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영화는 사실은 뭐 영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경험에 의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봄날은 간다 영화. 라면 먹고 갈래? 예, 그거 네. 어릴 때 봤을 땐 솔직히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영화죠. 네. 예, 근데 나이 먹고 보니까 이 영화가 나쁘더라고 이게. 그런 거 예를 들면 좀 재밌었고. 또 명작인데 재미없게 본 영화. 저는 과감하게 스페이스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나 그거 진짜. 야, 미안합니다. 제가 큐브릭 뭐 좋아하긴 하는데 큐브릭 영화가 재미가 없어 개인적으로. 스탠리 큐브릭이 빨리 내요. 나 풀메탈 자켓 얘기했잖아. 나 그거 그 사람 영화입니까? 그 영화인데 그것도 반전 영화거든요. 그거 한 4번 나 5번 본 것 같아. 풀메탈 자켓? 예. 그리고 그 사람 시계태가 뭐인지 재밌게 봤어요 제가. 몰라요. 잘 그 몰라요. 몰라 그 막 눈에 막 영화 틀어주는 거 있잖아. 눈 막 벌려가지고. 모릅니다. 그럼 보세요 재밌어요 그거. 그건 좀 재밌는데. 네. 그건 좀. 야 스페이스 오디세이 나 거짓말 한 달 동안 봤어요 나 그 영화. 한 달 동안 진짜. 재미가 야. 없어서. 와 10분 10분이 고역이더라고. 왜 봤어요? 본 척하려고. 안 잘라고. 워낙 유명하고 그거 같은 경우는 워낙 패러디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와 그거는 심지어는 한 달 동안 봤는데 엔딩도 재미없더라고. 이 개똥같은 엔딩 보려고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아니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영화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네. 영화 감독 중에서 상업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작품성 있는 영화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네. 한국으로 치면 뭐 김기덕 감독 이런 분들은 네. 유명하신 분인데 네. 재미없는 영화를 찍으시기로. 뭐 홍상수 씨 홍상수. 영화. 이 영화는 홍상수 감독님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 프로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야. 영화는 상업성과 이 작품성을 동시에 잡기가 어려운 건가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뭐 가장 밸런스 잘 맞춘 영화가 다크나이트 정도인데. 그러네요. 네. 그거는 시리즈. 음악도 좋아요. 영상미도 좋고 재미도 있어. 메시지도 꽤나 있는 메시지가 메시지도 들어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평론가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것도 까는 사람이 있더라고. 평론가들은 다 까잖아요. 모두 까기. 근데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해해줘야죠. 이해해줘야죠. 직업병이니까. 뭐 그 정도 상업성과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이제는 좀 재밌는 영화 보고 싶어 개인적으로. 예. 나이를 얼마나 드셨다고? 아유 이제 어릴 때처럼 머리도 안 돌아가고 사실. 앞으로 감독을 하신다면은 상업 영화를 돈 벌어야 되니까. 당연하죠. 돈 벌어야지. 그 백날 찍어도 돈 못 떼요. 뭐 예를 들면 뭐 오스카 받으면 돈 주나? 어떤 거? 오스카 상 받으면. 그 조금 주겠지. 영화 대박 나는 게 훨씬 낫지. 그 비행기 값도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거.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엔 상업 영화를 주로 본다. 마블이 잘 만들어 영화.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그 한 줄 평 한번 해보고 네. 마무리할까요? 지옥의 묵시록에 대한 한 줄 평? 한 번은 보시죠. 군대 같은 영화? 네, 한 번은 보시죠. 3번쯤은 볼만하지만 한 번쯤은 2번은 절대 네. 볼 수가 없는 영화. 한 번은 보시록 뭐 이런 건가? 네. 좋습니다. 한 번은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엄사님은 뭐 한 줄 평 있으면. 노잼. 맞아. 그럼 됐어. 저는 이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본 영화라서. 억지로 한 거야 진짜. 저희가 딴 때는 이런 거 안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미 다음 주에 주말에 올라올 13화까지 방송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고편 오랜만에 하고 마무리할까요? 뭐였죠 저희가? 우리 나카무라 나카무라 상이과 나카무라 백상을 모시고 저희가 베트남 하이퐁 특집 하이퐁 특집 3대 도시인 하이퐁. 하이퐁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12화 네. 방송으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양 선생님한테 또 좀 그렇죠. 피드백을 받았죠. 하이퐁이라는 곳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방송이. 13화군요. 이게 지금 듣고 계신 게 12화고 네, 13화 3화로 방송. 예정 중이고 14화로는 드디어 많은 여러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던 그 여성들이 어떻게 사나. 네, 여성들의 이야기,
호치민 한 분, 하노이 한 분을 모셔가지고 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방송 중에서 제가 말을 제일 적게 한 방송. 아 그렇죠. 저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재밌게 말 많이 했던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재미없는 이야기였는데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막- 영화를 이 방송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이거 들었다고. 네.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제가 네. 날방을 추구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준비하는 방송인데 핑설수설 말이 많으면은 이게 좀 그렇죠. 재미가 없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또 볼까 싶기도 하고 들을까 싶기도 하고.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사실 볼 필요도 들으셔도 없고. 돼요. 에이, 우리 됐어요. 집 가든지 먹고 살기 뭐. 있는데. 씨. 요즘에 뭐 데드풀이나 보시고. 약반 영화나 좀 약반 보시고. 영화,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굿모닝 비엔남. 잘 자요 여러분. 네, 바이바이. 안녕.